자, 매주 금요일 시사본부 살롱의 문을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결의 김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과 모습이 모두 다 연예인 같으세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아까 시그널이 네. 그 유명한 주말의 영화, 네. 명화 네네. 맞아요. 시그널이 흐르니까 네. 김환 기자가 나 이 곡을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지? 네, 엄마가 맨날 보지 말라 그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나이는 속이지 마시고요. 네. 10시에 있는 세대 썼습니다, 그대로. 10시. 그냥 반응이 되네요. 자동으로. 진짜 맞아. 그렇죠. 워낙 우리 네. 어린 시절에 그때는 영화 보는 채널이 거의 뭐 이거 하나였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네. 그냥 텔레비전 수상기를 맞아요. 통해서 네네네네. 밤에 부모님 몰래 이제 입을 쓰고 보는 거죠. 자, 이 코너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이슈에 어울리는 영화는 강 교수님이, 노래는 김한 기자님이 추천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디저트송이라고 네. 청취자 여러분이 또 이 뉴스 듣다가 이 곡 어울리겠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려요. 자, 이 강유정 교수님, 이 네. 문학, 영화 다 평론을 하시는데 김한 기자님은 또 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어요. 조이는 저도 전혀 잘 없고요. 몰랐어요. 없어요? 네, 예, 막기들도 만족할 수 있는 노래들을 아, 그래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감대를 확장해 보겠다. 최근에 이 추석 특집 최강 시사 선곡 대결에서 현직 기타리스트를 제치고 네. 우승을 차지하셨잖아요. 네,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네 곡을 고르는 거였는데 완승이네요, 완승. 네 곡을 다 이겼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를 제치고. 네네. 어떤 뭐 백중세가 나온 곡도 없었고요. 네. 다 원사이드하게 제가 이겼습니다. 예. 김 평론가의 생계를 너무 타격을 주신 거 지금 아니에요? 아는데 실제로 좀 시무룩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시무룩해 보였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가 오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해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끌어하질 않아. 어이? 들어가. 다음.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건달입니다. 자, 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네.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 그렇죠. 이 김광규 씨가 이걸로 확 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계 풀르는 장면. 네, 네, 디테일이 이제 살아 예능에서 있었군요. 많이 네.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영화 친구의 뭐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장제원 의원, 곽상도 의원의 아빠 찬스, 또 아들 리스크.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 50억 원의 진실, 이 김한 기자님, 네. 기자님이시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이 회의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뭐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센 이준석 얘기를 대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회의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서 조수진 이제 의원이 보낸 문자를 그대로 공개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SNS가 파장이 뜨거운 크죠? 상태고요. 그 얘기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다라는 걸 오늘 극명하게 좀 보여줬고요. 자, 아직 뭐 진실이 밝혀진 건 없고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매일 얘기하고 있는 이 화천대유가 네. 처음으로 돈을 끌어온 게 2015년 5월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서 돈을 끌어오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 6월에 돈을 끌어오자마자 바로 채용을 합니다. 1호 사원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부르고 네, 있는데 네. 이때 채용을 한 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취업이 된 거고 화천대유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굉장히 뭐 이익이 보장된 사업이었는데 네. 그 사업체에서 1호 사원으로 무려 채용을 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 퇴사를 했는데 이 시점도 굉장히 공교로운 게 배당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네. 실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배당금이 나가기 시작할 때 퇴직금 50억 원을 무려 받고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퇴사를 한 뭐 그런 지금 상황까지가 네. 드러난 사실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공교롭네요. 네. 뭐냐면은 졸업하고 몇 달 안 돼서 취업하던 시점은 막 투자금을 끌어왔을 때고 그렇죠.
퇴사하던 시점은 이제 막 이제 돈 벌어서 배당이 시작되던 때고. 본인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 과정들이 뭐 정정당당하다면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상황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퇴직금 50억이 간 것만은 팩트인데 뭐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퇴직금은 작고 네. 성과급이 이제 한 5억 원쯤 되고 네. 44억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산재 위로금인데. 그 부분도 네. 굉장히 쟁점이고 논란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저도 뭐 노동 관련된 사안을 많이 취재합니다만 네.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리고 뭐 억대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곽상도 아들은 산재라고 하는데 어지러움증과 뭐 이명증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네. 산재 신청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조기 축구 활동도 참여하시고 있고 펄펄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네. 들어오더군요. 뭐 그런 상태라서 이게 44억 원의 산재 이게 사실 뭐 지금 뭐 산재가 제일 많이 나는 기업 중공업 기업들이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44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의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을 이제 강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이 곽 의원의 아들이 이 자신도 입장을 냈어요. 나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속에서는 이제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마지막에 네. 전화로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인간이라고 강조를 하는 대목이 전 팍 폐부에 와닿는데 자신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었을 뿐이다. 이게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굉장히 브레인이라고 강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 거다. 그런데 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유를 보니까 네. 조금 식상하다라는 실망감이 좀 일단은 있고요. 아, 그래요? 무엇보다 이걸 제가 이제 그 논리의 오류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유추의 오류입니다. 비유를 잘못 갖다가 쓴 거죠. 아하, 네.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최근에 화제가 된다고 해서 흔들. 그 456억 원을 걸고 있는 네. 그 게임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말이 돌고 있냐면 오징어 게임의 그 폰트를 따서 50억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네네네. 오히려 만들어서 50억 조금 게임. 희화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오히려 빌미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 주의 전환의 오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 뭐냐면 주의 전환을 성공했을 때 그나마도 비판을 할 때 주의 전환의 오류라 그래요. 아. 그런데 주의 전환 오류가 아니라 주의 전환은 실패죠. 실패. 오징어 게임으로 가서 이 50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사실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했던 건데 네네네. 되려 50억이나 받은 사람이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라고 더 강한 비난을 얻고 네. 있고 사실 50억이라는 게 평생 한번 만져볼 수 없는 돈이고 아까 잠깐 산재 얘기했지만 산재가 그 세금 제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또 세금 제하고 받았잖아요. 원천징수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오류의 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 변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NS에는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너희 아버지가 오징어 게임 설계한 사람들 잡아가둔 사람이고 지금 방어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던데 굉장히 좀 이게 확 기름을 부은 발언이 됐던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오징어 게임 속 그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밑바닥에서 절절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 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아니 5년 300만 원 때문에 9개월이라고. 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300만 원 때문에 됐는데 맞아요. 50억을 받고서 말이라고 하다니. 네. 자,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아들 리스크가 지금 장제원 의원 예. 이 아들 노엘 씨고요. 노엘은 이제 연예인 예명이고 본명은 장용준 씨.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엘이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2017년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고등 아이고. 래퍼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 고등 네네. 래퍼에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본방을 봤었는데 사실 저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뭐 누구의 실력이 아들이다 있고. 이래서 네. 국회의원 아들이 래퍼도 하는구나 이제. 그때 좀 신선했는데.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네. 랩은 잘했습니다. 네, 잘했죠. 출연 중에 이제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하차를 했고, 아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하고 뭐 허위로 이제 신고를 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뭐 폭행 시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관심에 집중을 받으면서 SNS 상에서는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일 최근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네.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만 2번째다. 동종범죄를 했으니까 그렇죠. 집행유예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네.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가 추가될지는 또 재판이 어제 이제 어제 저녁에 경찰에 네. 출석을 했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직후에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누범인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처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6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어제 기자들은 이 구속됩니까? 그러니까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은 귀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경찰 얘기를 잠깐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뭐 이제 재벌가 이런 자제들이 아빠 찬스로 볼 만한 지점들 요번에 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 같은 이제 당 대표조차도 이게 곽상도 의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곽상도란 이름을 빼고 그 50억에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의 성격은 뇌물이라든지 혹은 다른 성격, 그러니까 퇴직금이 네네. 아닌 뭐 이런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부친과 되니까. 연결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이 재산도 뭐 사실 없었고 이런데 뭐 네. 이렇게 그 돈을 수령하고 뭐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한 수사적으로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노엘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논란이 되는 거 자체가 아빠가 유명인이기 때문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일반 네. 사람이었다면 논란이 안 될 일들이 논란이 돼서 점점 더 악동의 이미지가 씌워지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렇죠. 이유로. 네, 누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거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누범인데 왜 현장에서 바로 체포 안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네. 타고 다닌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돈이 어디서 난 건지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래퍼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김구라 씨 아들도 래퍼잖아요. 네. 동현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MC3. 봤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은 이 유명한 아버지 때문에 덕을 본 아들도 있고 지금 또 유명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불편한 아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프로야구 선수로 지금 제일 유명한 이정우 선수가 네. 이종범의 아들로 살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종범 그 코치가 이정우의 아빠라고 불리는데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SNS에서 막 비난을 하니까 네. 니네가 이종범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냐 야구 선수가 뭐 이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좀 힘든 굴레이기도 한데 네, 네. 뭐 그게 이제 노엘 씨 어떤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을 뭐 정당화시켜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좀 같은 길을 가는 부자 얘기를 하면 괜히 그분들이 우리는 왜 끌어들여 바람의 손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또 뭐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선수의 애환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우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자, 강 교수님 돌이켜 보면요, 이게 지난 이 조국 전 장관 이 일가 사태,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논란 등 이 정치인들의 자녀 리스크는 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은 이회창 대선 후보가 병역. 병풍이었죠. 네. 말 그대로 병풍. 풍이 정말 일 정도로 네. 난리가 났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조국 추미애 장관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느냐, 좀 더 해를 더 특혜를 혜택을 입었느냐. 받았느냐라는 그렇죠. 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정치적인 해부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 이제 일기장까지 나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일기장까지 나오는 거는 좀 개인의 입장에서 좀 가지 않았나라는 기억도 있고. 소록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군기 안 갔다라는 거 이후. 네. 예전에 예창 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어떤 정치적 공격과 이 자식이 이제 볼모나 수단이냐 아니면 대상이 되느냐는 건데 아까 저 김한 기자에게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그때도 음주 측정을 올해도 불응하면서 그 자체가 음주 측정을 인정이 되잖아요. 네. 불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머리를 들이받았던 이런 게 사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실형받고 집행유예 중인데 누범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불응했을 때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감한 그런 반항을 하지도 못할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걸 다 영상으로 지켜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법감정에 의하자면 야 저건 나는 꿈도 못 꿀 걸 쟤는 참 하는
하는구나라는 경찰을 생각도 아래로 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잖아요. 게다가 그냥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더라라고 만약 내가 그랬으면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집에 연상 효과 보내줬을까? 속에서 네. 이 법감정이라는 게 법을 사람들이 뭐 검사나 변호사만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상식 수준의 상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상규와 벗어나 살고 있구나라는 게 아마 이런 좀 박탈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여러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긴 합니다만 평범한 시민의 법감정이 이제 준하느냐 안 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분 강유정 교수님과 김한 기자의 촌철살인의 예술 감각을 처음으로 맛볼 시간인데 그래서 이 이슈가 그냥 어쨌든 뭐 다 정치, 사회, 시사 이슈를 덮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이슈와 관련해서 강유정 교수님이 골라오신 영화, 연결해 볼 만한 영화 어떤 걸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 보따리를 잔뜩 갖고 왔고요. 그 중에서 역시. 하나가 바로 이제 DP라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DP 보셨죠, 두 분 다? 봤죠. 안 봤습니다. 아, 네. DP. 그러면은 아는 척. 네. DP 1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주인공인 정혜인 씨가 DP로 갔는데 맞아요. 같이 DP가 이제 보통 2인 1조로 다니거든요. 네. 같이 온 친구가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구청장 정도 되는 나름 정치인이에요. 고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워낙에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좀 사회 부적응자로 아버지 눈에 보이니까 이 DP조로 소위 말하게 빼준 상황입니다. 조금 편한 보직으로.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좀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친구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DP가 워낙에 외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네. 허용이 되다 사회로만 보니까 나오고. 머리 기르는 보직으로 머리 활용을 기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나와서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꼭 사회에서처럼 거의 군대 가기 전날처럼 방탕하게 노는 기회로 활용을 하다 보니 되려 어떤 진짜 중요한 사건을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대 문제에서 부조리가 있다면 아빠 찬스.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 네. 안 가는 상황에서 적법한 사유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네. 군대를 편한 곳에 가거나 안 가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DP가 그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보여준 바가 이해가 있어서 되네요. 네, 그럼 공감이 됩니다. 뽑아갔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셨을 작품입니다. 베테랑. 베테랑. 네, 왜냐하면 아빠 찬스를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네.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네. 베테랑 아닌가 이게 싶어요. 뭐 어처구니가 없네. 심지어 그래서.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이가 없네요. 이 유아인 씨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고모부를 불러다가 거기 유해진 씨. 네. 너 엎드려. 대신. 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아.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잘못 쓴. 그러니까 만약에 권력 있는 분들이 이제 야.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관리하는 옆에 있는 수많은 또 수하들 아니 하수인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를 맞는 맞습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액마기처럼 네. 매맞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뭐 약간 결국 약도 하고 마약도 하고 네. 범죄도 저지르고 별짓들을 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거나 네네 그 경찰을 정도까지도 무시하거나. 가능할 거다. 물론 유한 씨가 그런 대사를 하죠. 감당할 수 있는 짓을 하라고 경찰한테. 그렇죠. 나를 근데 감당할 수 없다 너는 이거를 좀 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소위 말하는 재벌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온 영화라서 이 두 영화 이제 결과와 현상을 보여주는 충분히 네. 이해가 됐고 보따리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들이 뭐 끊임없이 저는 밤새 맞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 김한 기자님은 이 음악 부문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이 이슈,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노래 혹시 그래서 저는 떠오르셨어요? 뭐 낮 시간이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접근해봤습니다. 파지티브하게. 네,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잠깐 골라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두고 문제 10개
수문제 11개 들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범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야, 이 언제적 노래인가. 김국환 씨 타타타와 네. 은하철도 999 주제곡 떠오르는데요. 야, 이게 좀 우리 기왕 기자님 몇 살 때 노래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이 노래를 들었던 게 나중에 이제 김국환 씨가 내가 이 노래도 불렀었다. 수많은 만화 주제가들을 불렀었잖아요. 당시에 맞아요. 히트 치진 네. 않았죠. 네. 그리고 저희 집에도 꼬맹이들이 있는데 이 꼬맹이들이 김국환 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뭐 검정 고무신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 최근 맞아요. 방영하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가 따뜻하면 오히려 아주 고품격 풍자 아닙니까? 이 아들들도 어렸을 때는 아빠와 뚜비뚜바를 하면서 굉장히 해맑은 귀여운 아이들이었을 텐데 지금 이제 두 아빠가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랬을지 네. 뭐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남달랐을지 그건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에 고품격 프로입니다. 코너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모시고 살롱드 시사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서트로 공개하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는 이제 본인의 또 이제 일탈로 이제 범죄 혐의가 터진 거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대선판을 덮고 있는 이슈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박주민 의원과 또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자,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 정황이 확인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핵심적인 거는 김 기자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본인은 괴문서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손준성 보냄이 찍혀 있는 화면을 이미지를 다 봤는데도 어쨌든 괴문서다, 조작이다고 얘기를 주장을 해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거죠. PC 포렌식도 했고 뭐 핸드폰도 그 수사를 해서 검사의 연루가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현행 법률상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공수처에 이첩할 조건이 됐다. 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관심을 모았던 건 손준성 검사가 혼자 한 거냐 아니면 복수의 검사가 개입돼 있는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복수의 검사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천 쪽의 수사 분량을 다 넘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관심은 이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무슨 얘기냐면 손준성 검사가 누가 위에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럼 피해자인 거죠. 직권남용의 그렇죠. 피해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의자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정책기획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주도했다. 후배 검사들한테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피해자가 되는 건데 피의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 윗선은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피의자라고 한다면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장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로펌처럼 활동을 한 거냐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이 사건에서 이 좀 벗어나기 어려워진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이제 어떤 개입 혹은 지시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면서 여권에서는 이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강 교수님. 네. 이 검사라는 직업이 말이죠. 영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재로 활용이 돼요.
아주 먼 옛날만 하더라도 그 먼 옛날이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검사는 나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정의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모래시계. 네, 근데 최근에 모래시계. 와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이 뭐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어 이제 뭔가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라는 이미지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권력 그중 하나가 지향적인 인물들. 바로 더 킹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킹. 재미있는 게 네네네네. 이 영화 사실 풍자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제 말하는 정권이 본격적으로 바뀔 것 같을 때 점집에 가가지고 바뀌냐 안 바뀌냐를 점쳐보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줄탄다 이런 소위 말하는 얘기잖아요. 평범한 평검사들 일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뭐 특수통에 정말 권력의 시계만 보면서 풍향계만 보면서 바람이 어디서 부나를 보는 그런 특수통, 검사들. 공안통 유명했죠. 맞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고요. 어쩌면 오늘 그 드러난 2명의 검사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네. 조사를 더 하고 네. 수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그때 보니까 그 96만 원 검사 세트에 한 명이 또 여기 또 쓸데없는 들어가 금액.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영화 더킹에서도 검사는 분명히 혼자 다니지 않더라고요. 검사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 서너 명씩 하나의 그룹 그리고 네. 파벌처럼 다니는 장면이 영화 더킹에 묘사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장면들도 여러 가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모두들 다 이 영화 떠올렸겠지만 이 영화 추천합니다. 제가 네. 좀 기억나는 검사, 영화 속 검사는 굉장히 이제 저스티스, 정의의 상징들인데 주로 악을 응징하는 그것도 거악을 뿌리 뽑는. 자, 요즘 들어서는 좀 아니다 싶은 건데. 그럼 강 교수님 또 다른 하나 더, 영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당거래요. 부당거래. 네, 왜 이 영화 추천하냐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저는 류승범이 검사 역할 맡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네, 근데 그 전에 뭐 품행 제로랄지 죽거나 혹은 살거나 이런 영화들 보면 데뷔작부터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박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네. 동네 뭐 건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깡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아주 불법적이고 법이 없이 사는 존재처럼 늘 그려지다가 양복만 입었지 말투나 네. 혹은 하는 행위는 소위 말하는 조폭 시절과 전혀 다를 다르지 바 않은. 없지만 다만 검사로만 묘사가 됐는데 많은 관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네. 잘못했네? 잘못했어. 네, 이런 네, 얘기. 내가 잘못했네. 이거 자기가 막 그러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어서 이 작품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조금 네, 추천을 추천해 드린다면 주세요.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열연한 최민식 씨가 열연할 때 김응수 씨가 아. 검사장으로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 장면이 나와요. 자기랑 같은 최 씨라고 수사 열심히 하는 곽도원 씨를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깡패 조사요? 이랬더니 깡패 수사했더니 그분 깡패가 아니라 나랑 같은 집안이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이제 누군 네.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임마. 네, 깡패 수사 안 이 유명한 해본 줄 대사가 하면서 있어요. 마지막에는 은혜 잘 갚게 생긴 금두꺼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게 바로 사실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과 생각하는 오버랩이 되네요. 검사에 대한 이미지라는 걸 검사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자, 검사들이 네. 자신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상징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된다. 자, 지금 김한 기자님 네. 시간이 네. 너무 없어서 오늘 마지막 선곡 이유와 함께 노래 하나 골라주세요. 네.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요즘에도 네, 골라봤는데요. 히트인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검찰이 굉장히 진영적으로 인식을 해서 네. 이게 윤석열 총장의 관여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네. 고위직이 그 고발을 만약에 사주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지금 이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그러니까 절대 검사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검사가 거기서 나와버려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할 곳에서 검사가 튀어나와서 이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김한 기자님 골라주셨고요. 살롱드 시사 재밌으셨죠? 다음 주에는 더 알차게 이걸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교수님, 김한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